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진짜 수석 합격하는 사람들 인터뷰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또 특히 이제 하위 등급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보고, 아니면 중위 등급 아이들도 이게 거짓말이다. 중위 등급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상위 등급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초상위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정말 상위권이 되기 전에는. 중위 등급은 수석이잖아요. 수석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몰라요. 중위 등급은 거짓말 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위 등급은 수석이 했는데 나 교과서 중심으로 할래요. 왜? 제일 좀 만만하기도 하거든 교과서가.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하는 상황대로 그대로 공부하면 상위 등급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 그걸 다 봤어 하고, 중위 등급은 거짓말 치고 있네 하면서 문제집 풀고 있고, 하위 등급은 왜 시키는 대로 교과서 중심으로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이래요. 그래서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과서는 정말 시작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가 좋아서 읽어보면 제일 첫 단계로 모르는 용어를 다 찾아야 돼요. 읽으면서. 근데 모르는 용어를 계속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서, 한 번 읽을 때 모르면 체크하면서 흐름을 읽어보면, 문장의 흐름을 얘기하면 이 전체에 그 보통 요점 정리들은 이렇게 뼈대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하고 이 단어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교과서를 계속 읽으면 흐름을 잡게 되면, 흐름을 잡으면 공부하는 속도가 2배나 3배 더 빨라져요. 그래서 교과서를 10번 읽어보라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한두 번 읽고 내용 쉬워요 그거 말죠. 근데 실제로 이 교과서는 그 가장 압축해서 이거를 전문가 교수들한테 위촉해가지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요거는 최소한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근데 문장 자체도 다른 깊숙한 이론하고 충돌이 되지 않은 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쓴 거거든요. 굉장히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교과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A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랬을 때 교과서처럼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 숨겨져 있는 걸 배울 때 요거하고 요게 충돌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면 나중에 예외적인 것과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게 산으로 가고 엉뚱하게 이해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분명히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교과서 10번을 읽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3번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3번에서 7번까지는 순식간에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읽을수록, 이걸 많이 할수록 나중에 그 다음 단계 자습서 할 때는 교과서 부분을 하나도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너무 적게 읽으니까 이게 올라갈 때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아는 전제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모르니까 다시 또 거꾸로 가고, 또 위에 걸 풀으라니까 이걸 또 거꾸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속도가 빨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과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교과서를 10번 읽는 거는 정말 필요해 보여요. 두 번째로, 이 교과서를 이렇게 다 내본 다음에 공부를 해요. 애들이 자습서도 그렇고, 자습서를 먼저, 교과서 전에 자습서를 먼저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기타 설명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문제집을 보면 더 넓어요. 응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되는 진짜 핵심들이 뭔가 하는 범위를 딱 확정하고, 범위를 너무 교과서에서 멀면, 교과서가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공부해야지, 여기서 너무 멀면 이거를 하는 것보다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점수를 맞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참고서를 하게 되면 참고서나 막 18점 교과서나 막 참고서를 뒤지다 보면 너무 넓어서 교과서의 범주에서 넘어가는 것들을 공부해서 하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교대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사범대나 학습 목표의 중요성을 알아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학습 목표 이렇게 써있고 나중에 뒤에 학습활동 정리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꼭 살펴보고 여기서 출제를 하거든요.
특히 연습 문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연습 문제에서 조금 어려워 보일 만한 거나 함정이 될 만한 거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를 하거든요. 교과서에서 냈는데 틀린다고. 무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이거 수업 시간에 펴놓기도 하지만 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고서나 자습서에 비해서는 충분히 여러 번 훑어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에서 이 교과서에서 요 문장들이 있는데 요걸 한 구절 한 구절 의미해서 요거랑 뉘앙스가 요거랑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 많이 읽어서. 이게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선택지 3번, 4번으로 나가서 이 선택지가 막 구절이 애매해요. 정말 애매하면 기준이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이 문장이 있으면 맞았다고 해줘야 돼요. 왜? 정부에서 검인정으로 이 교과서를 검사를 하고 검수를 하고 통과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 선택지, 최상위권 막 한 문제로 갈리잖아. 그런 것들은 다 기준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표현과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압축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했구나, 이거를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했구나, 이런 걸 정리해요. 최상위권은.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위권은 뭐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흐름을 못 잡아요. 하위권의 특징이. 이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용어는 어느 정도 알아도. 이 줄거리 뼈대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위권은 교과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중위권도 공부하다 보면 막 산으로 가고 엉뚱한 거 공부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국사 교과서를 읽고 나머지를 보면 되는데 이건 너무 많잖아. 참고서들 되게 많지. 예? 이 교과서에 관련된, 더 밀접하고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범위를 알려면 이거 반드시 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상위권은 이 나중에 이렇게 선택지 문제나 이 교과서의 흐름, 전개 방식, 특징, 요 전개 방식, 흐름, 쓰는 그 말투, 뭐 이런 것까지, 표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에는. 왜? 수많은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교과서처럼 해야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 상위권들이. 왜 그러냐면 수많은 공부를 한 교수가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쓴 것처럼 정리가 되겠잖아.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교과서가 가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보면 교과서 중심의 학년별 보면 초등학교는 교과서만 달달달 읽고 여기는 활동만 잘 따라서 하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총정리 정도만 딱 풀면, 그치? 거의 90점 나오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중학교에 가면 출판사가 되게 다양해. 그런데 여러 가지 출판사, 요 출판사, 요 출판사, 요 출판사에서 지문이 너무 많아서 요 지문과 요 지문은 다 이렇게 다르지 않아. 어떤 출판사는 요만큼이 나와. 어떤 출판사는 요만큼이 나오고. 그래서 겹친 게 제일 많은 거 우선순위로 해서 참고서를 만들기도 하거든. 그런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넓어서 학교 출판사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 범위를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중고등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근데 중등은 거의 시험 범위 한도내에서 그 교과서랑 유사하게 교과서 내용의 수준에서 내고, 고등은 이 교과서와 관련된 다른 출판사 것들도 비슷한 거 있으면, 비슷한 출판사에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해서 돼. 근데 수능은 출제 범위가 없었는데 70% 한도 내에서는 EBS로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EBS는 출판사, 이게 출제 범위를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70점을 다 맞아도 4년제를 못 가. 이 30%에서 변별력이 갈려. 그래서 전 범위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전 범위를 넓게 공부하고 항상 공부하는 거는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내신은 요 정해진 범위를 아주 짜잘한 것까지 깊숙한 거, 이거 수능에 안 나와 하는 것까지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건 초등일 테고, 중등도 교과서가 되게 중요하고, 고등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위권 출발할 때, 상위권 마무리할 때
중위권의 범주 정할 때 도움이 되고, 이 출제 범위를 이 교과서를 전제로 공부하고 나머지로 확장되는 게 맞다는 거지. 교과서를 전제적으로 먼저 다 공부해야 자기 출판사과가 끝나야 옆에 출판사과를 할 때 같은 원리로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 보시면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국어 출판사 다 다른데 작품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이만큼 교과서로 출판사 범위 정해준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 출판사 거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다른 출판사는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내주는 거고, 영어는 이게 출판사에 나와 있는 지문, 영어 지문에서 문법을 내야지, 그냥 다른 데서 중학교 때 다른 출판사에서 문장 갖다가 문법 내면 해석도 하고 문법도 봐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는 건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문법이 요 출판사가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문법이 내버리니까 문법의 변별성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도 이 자기네들 배운 거는 이거를 완전히 이해했냐 보느라고 문법은 이렇게 내지만 요거를 밑줄 치고 다른 엉뚱한 지문 문장으로 내고, 중학교는 이 책에 있는 문장으로 문법을 내는데, 그런데 요 내용을 이해했나? 아, 국어적인 정보처럼 생각하는 문제들을 내지, 고등학교 때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공이 이게 교과서만 다 풀면 대전 중심가를 기준으로 하면 40점 나와. 시골에서는 70점 정도 나오고, 교과서만 하면 40점, 총정리 하나 쭉 풀면 60점. 그런 다음에 센이나 개념원리 이런 거 다 풀면 70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서가 생겨요. 여기는 간단한 내용이지. 더 짜임새 있게 기본서. 이 기본서가 정석, 바이블 이런 것들 있지. 설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는 거. 이런 건 기본서. 요거는 뭐라고? 교과서. 요런 거는 뭐라고? 참고서. 이 기본서를 공부한 이후에 블랙라벨이나 신호등까지 풀어야 이게 100점대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로 교과서 이만큼 돼서. 이 수학의 특성이야, 이거는. 과학탐구는 교과서 내용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범위를 한정한 다음에 이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 사회탐구도 교과서를 정확하게 범위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적용시켜야 돼. 국사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 초등학교는 이만큼 국사 가르치고, 중학교는 이만큼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이만큼 가르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 초등학교 거 나오고, 중학교 거 나오고, 고등학교 거 나오고. 조금 양을 더 가르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줄기는 다 똑같아. 자, 기타 과목도 내가 경제가 궁금하다. 그럼 경제 교과서 읽은 거. 고등학교 교과서를 사가지고 경제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 대학교 공부하기 시작해서는 무조건 봐. 컴퓨터가 불편하다. 컴퓨터 고등학교 교과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로 철학이 궁금하다. 그러면 철학 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뭔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공통으로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늘리기 위해도 굉장히 좋고, 옛날에 그 도덕책 같은 거, 윤리책 같은 거는 되게 잘 썼는데, 되게 압축돼서 서양 철학이 총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이거 교과서를 실을 때 어떤 건 고민했을 거 아니야. 이거랑 충돌되는데, 이거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쓰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있지. 그런 조사했던 참고 자료를 여기다 다 플러스 해주는 거야. 그게 자습서야. 그리고 단원별로 문제 간단하게만 있어. 근데 평가 문제집은 요런 교과서 내용이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 이렇게 딱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난이도 비틀어서 기출 문제를 내지, 선생님들이. 근데 결국은 기본서도 하나 있어야 되고, 개념서도. 기본서, 개념서는 무슨 차이냐면,
똑같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개념서는 개념 위주로만 되어 있고 개념이 더 많고 기본서는 개념도 있고 예제 문제도 있고 연습 문제도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딱 짜져 있어 비율이. 개념사하고 예제하고 그래서 개념 원리가 기본서와 개념 원리가 기본서에 가까운 개념서야. 그래서 예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상위권 문제들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런데 교과서를 이것까지 확장해야 돼. 이거만 교과서냐? 아니다. 학교 선생님 프린트도 교과서라고. 학교 선생님이 이 교과서로 본인이 가르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변형해서 자기 프린트를 만들잖아. 그럼 선생님이 제시하는 교과서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프린트는 교과서라고. 자, 지금 방송교육 교재는 교과서라고. 고3 때 그냥 배워버려. 이거만 나가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교과서나 선생님 프린트를 10번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지. 처음에 한 번 어려워. 2번, 3번까지는 공부할 만해. 근데 애들은 4번부터는 애들이 쉬워 보인다고 느낌이. 그런데 빠르게 읽어지잖아. 그래서 4번에서 한 7번, 8번을 읽으면 빠르게 읽어줘. 그러면서 자꾸 흐름이 잡혀. 그래서 9번, 10번 할 때, 이 교과서 10번 읽으면 요 부분 주의해야겠는데, 수업 들을 때, 요 부분 주의해야겠는데, 이런 게 찾아지고, 이 교과서에는 요 파트가, 요 문장은 헷갈리겠는데, 이렇게 골라주거든. 이렇게 10번을 읽으면, 그 다음 단계의 속도가 빨라져. 왜? 문제를 푸는데 교과서를 하도 많이 읽어서 옆에 있는 지문은 안 읽어.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에서 읽은 문장을 변형시키는 건 곰방곰방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요 교과서의 이 옆에 부분 있죠, 여기에. 요 빈 부분에 문제 풀고 틀린 거를 써놓는 거야, 요점을. 요 설명은 쭉 이어서 써놨으니까 요거에서 요거와 관련된 요런 문제 조심, 요런 문제 조심. 그 다음에 이 아래 위에다가는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다 읽었으면 요 부분은 진짜 안 읽어도 될 만큼 다 읽었으면 여기다 포스트잇 붙이면 돼. 그런 다음에 중요한 내용 요점 대해서 붙이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압축 정리하는 게 제일 이렇게 장기간 공부하고 어떤 과목이든 하나를 중심으로 정리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 종류가 18가지면 이 18가지 중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9가지 종류들을 압축해갖고 다시 재구성해놓은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도 하죠. 법학 공부하든지 공무원 시험 공부하든지 그럴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 곧 고1이 되는 학생이래. 공부하려는데 교과서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과서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은 되지. 자, 그러니까 교과서를 여러 번 줄쳐야 되니까 이런 보통 이런 연필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는데 연필인데 이제 색깔 있는 연필 있잖아. 그 연필인데 그 색연필처럼 쓰면 가늘게 되는 거. 그걸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 교과서를. 왜? 이걸 색깔을 여러 가지 사서 점점 진한 색으로. 처음에는 흐린 색, 그 다음 색, 그 다음 색 해서 중요한 걸 계속 누적해서 여러 번 해서 점점 색이 진해지면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렇게 치기도 하고, 샤프로 치면 너무 이렇게 뭉개지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를 해야 되고, 또 수업 중에 이 교과서의 중요한 동그라미 내용, 예시가 되는 내용, 아니면 이거랑 연결된다는 내용, 이런 체크는 수업 중에 다 해놔야 돼. 왜? 수업 다 끝나고 애들이 그래. 이제 복습해야지 하고 교과서 다시 읽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수업 전에 예습으로 다 해놓는 거지만 그게 적어도 안 된다면 수업 중에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시험 볼 때 필요한 거, 내가 몰라서 중요한 거, 내가 시험 볼 때 필요한 거, 다음에 다 봐야 될 거, 이런 거 구분 다 해놓으면서 체크하고 표시하고 옆에다 질문도 써놓고 그래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는 시작이죠? 그죠? 교과서가 시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참고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 교과서가 뭐가 돼요? 기준이 되죠?
이 공부한 거 다 어디다가요? 마무리로 교과서에다 정리하죠? 그런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뭘 읽어봐요? 교과서 쭈르륵 읽어보죠? 의외로 시험 감독을 내가 고등학생 8번 갔거든? 중학생도 가고, 시험 감독 뒤에서 앉아서 보면, 시험과 시험 사이에 교과서 읽는 애들 굉장히 많어. 왜? 너무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니까 교과서는 있으니까 끊어놓고 읽어. 그런데 교과서가 정리되려면 거의 없어. 그럼 걔는 뭐야? 이제 공부 시작한다는 거야. 시험 보기 10분 전에. 이해됐어요? 교과서를 너덜너덜하게 읽었어. 어떤 애가, 내가 이제 제 교과서 제일 잘 읽은 애인데, 고등학교 동기인데, 서울대 국사학과 갔는데, 재수인가? 사무소에서 간 걸로 나는 아는데, 그래, 읽는데 이렇게. 한 번 읽을 때만 동그라미 치잖아. 두 번 읽을 때 또 치고, 세 번 읽을 때 치잖아.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누르면 빵가 뽕뽕뽕뽕 뚫리게 읽었어. 그래서 걔는 이걸 20번 읽었어. 근데 내가 알기로 걔 IQ 높지 않거든? 중학교 때 공부 잘하지는 않았거든? 어? 근데 재수하고 갔어. 재수하고 한 거. 노력을 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거야. 근데 걔 서울대 갔어. 걔한테 그랬어, 내가. 아, 이거 두세 번만 읽으면 되지.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야, 이거 20번이나 있냐? 답답하게. 이거 몰라.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왜 읽냐? 그러니까 읽을수록 재밌대. 그러니까 걔는 공부하는 맛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능도 상관없이, 이걸 읽어서 쭈르륵 떠오르네. 쭈르륵. 흐름을 잡는 거지. 지능과 상관없이 노력만으로 흐름을 잡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선생님 시절이고, 지금은 교과서만 읽으면 못 풀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내거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내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명백히 해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공부를 달려가는데 이 시작이 튼튼하면 이 속도가 이게 2시간 걸리면 요게 보통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시간을 그러니까 20번을 보면 10번을 보면 이게 10시간에 걸렸다 그러치면 이게 30시간을 걸리면 이건 1시간에 걸리면 이건 100시간 걸려. 정말이야. 어? 그러니까 교과서 무시하지 말고 흐름 잡을 때까지 좀 읽고. 근데 이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뭐 주냐? 프린트 왜 주냐? 이 교과서 읽는데 편하게 읽으라고. 단어 모르면 내가 설명해 줄게. 요점 모르면. 왜? 교과서를 읽는데 요점도 찾아야 되고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힘드니까 미리 한번 스크랩을 쭉 해주는 거지. 어? 이해됐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 프린트로 단어 종어 스크랩을 했지만 시작할 때는 교과서라는 거지. 누구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했다는 거지. 그런데 중위권 애들은 특히 이 시작은 교과서를 여러 번 못 봤기 때문에 속도감이 안 난다고. 아? 문제 풀면서 이해해, 교과서 내용을.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더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했을 때, 어디다 정리해요? 교과서에다 그냥 덕지덕지 쓰든지 덕지덕지 붙이라는 얘기지. 시험 보기 직전에는 거의 80% 이상 아이들이 따로 정리하는 거 보는 애 없어. 거의 다 교과서 봐. 현장에서 그래. 근데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지금 깝깝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정리하고, 어쨌든 여러 번 읽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프린트, 교과서다. 방송교재, 교과서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하고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반드시 자습서 봐야 된다. 그럼 자습서 순식간에 본다. 근데 이 자습서 왜 사냐? 내신에 짜잘한 거 나오는데 그거 자습서에서 찾아가지고 문제 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지. 기출 문제지. 자, 요거 기본서나 개념서나 상위권 문제집 풀어야 점수 나온다. 자, 국사는 뭐라고? 저학년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반복되고 더 기억 잘 남는다. 그래서 잘했어. 쉬운 거 하고 그 다음 단계 하고 응? 이런 거는 문제 안 풀어보면 점수 안 나온다. 과학하고 사회탐구는 탐구 적용하는 게 나온다. 탐구라. 자, 수학은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고 영어는 문법 노트 있어야 되고 국어도 이렇게 핵심을 정리한 정리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교과서가
교과서가 점점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핵심 기능을 하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은데 공부하는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뿐이라. 아? 그러니까 중심을 먼저 이걸 공부를 해야 이 다음이 쉽게 해진다. 중학교 때도 그렇잖아. 자기네 교과서 거 다 하면 다른 거 이어서 풀면 조금만 풀면 되잖아. 근데 이 조금만 푸는 게 아니라 더 풀 게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교과서부터 해야지.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교과서의 정확한 의미. 자, 그러면 수석 합격자가 그랬어. 이런 내가 지금 말한 방식으로 얘 교과서 중심으로 했어, 안 했어? 했지? 아? 물론 이 부분 제일 끝에 보면 요 부분에서 사교육을 간단하게 하기도 했지만 교과서로 자기가 했고 교과서로 마무리했지.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교육을 하는 것도 교과서 기준으로 잡아서 했지.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한 거 맞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탁하는데 새학기 시작하는 거 뭐부터 빠르게 해야 돼요? 교과서 몇 번 정도요? 10번. 진짜야. 2번 읽는 거나 10번 읽는 거나 점점 체크를 해놓으면 빨리 읽어져. 그런데 애들이 빨리 읽으니까 쉬운지 아는데 아니라 계속 흐름이 내한테 몸에 익으면 다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빨리 봐줘. 나머지 자료들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